자, 29페이지 보니까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란 게 있어요. 그 밑에 그 표가 있죠, 표가. 그 표에 있는 내용이 항상 시험에 나와요. 암기를 해야 돼, 암기를. 그 그림 말고 표 밑에. 뭐 표준지 공시가, 개별 공시가 이런 게 있죠. 자, 요거 지금 설명 한번 할 텐데 절대 필기하지 말고 그냥 딱 집중해서 보기만 하세요. 그러면 이 복잡한 내용이 한순간에 다 머릿속에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제 그 표 맨 위에 보니까 표준지 공시지가란 말 보이시죠? 네. 아마 들어는 봤을 것 같은데. 안 들어봤을까요? 뭐 아니면 말고. 네. 자, 그럼 한번 지금 들어봅시다. 그러면 이 일대에 A란 토지가 있고 B, C, D, E 이런 토지가 있다고 가정할게요. 근데 토지 가격을 알아보려면 기준이 되는 토지를 선정해야 된대요. 그래서 A 토지가 기준이 되는 표준지로 선정이 됐대. 표준지로. 그래서 A가 표준지인데 표준지 가격이 100원이래요. 예를 들어서 100원. 그러면 이 100원의 이름을 뭐라고 불러주냐면 표준지의 공시된 지가에서 표준지 공시지가라고 해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표준지 공시지가. 그러면 이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이런 토지 가격을 표준지하고 비교해서 구하는 건데 이런 녀석들의 가격의 이름을 뭐라 불러주냐면 개별적인 토지 가격에 대해서 개별 공시지가다라고 이렇게 이제 불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개별 공시지가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구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어디? 표준지하고 개별 공시지가하고 누가 먼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치? 기준인 표준지 공시지가가 먼저 나와야지 그걸 토대로 개별 공시지가를 구하지 않겠어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칠판을 통해서 한번 가볼게요. 자, 여기 봅시다. 자, 여기 볼게요.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부동산의 가격을 일반 국민에게 알려주겠대요. 그래서 야, 이 물건의 가격은 얼마니까 너네들 거래하거나 뭐 할 때 요걸 참작해서 해라 라고 하기 위해서 알려준대요. 근데 가격을 공시하는 부동산이 크게 두 가지가 있대요. 하나는 토지라는 부동산과 또 하나는 주택이라는 부동산. 이 두 부동산의 가격을 공시하는데 여기서 주택은 다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다시 구분한대요.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어디? 단독주택, 공동주택이란 말은 들은 봤죠? 들은 봤죠? 그럼 어디? 하나의 건물이 이렇게 있는데, 자, 1번 건물과 2번 건물이 이렇게 있어요. 한 동의 건물이 있는데, 이 한 동의 건물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단독, 공동.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그 혹시 다가구주택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다가구주택? 다가구주택은 있잖아요. 한 동의 건물에 19세대가 살아요. 19가족이 살 수 있다는 거야. 근데 단독주택이라고 해요. 왜 그러냐면 19세대까지 거주는 하지만 건물의 소유권자는 한 명이거든요. 한 명. 아파트 있죠, 아파트. 아파트는 한 동에 소유권이 여러 개가 있나요? 여러 개 있죠? 그렇죠? 하나의 건물에 여러 개의 소유자가 있으면 이게 공동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거주하는 숫자가 많냐 적냐가 아니고 하나의 건물의 소유권자가 한 명이면 단독주택, 여러 명이면 무슨 주택? 공동주택 이렇게 이야기를 해. 그렇게. 자,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어디? 토지는 있잖아요. 토지는 표준지에 공시된 가격, 표준지 공시지가하고 다시 개별 공시지가를 구분하고요. 단독주택도 마찬가지야. 단독주택도 생긴 게 제각각이기 때문에 표준주택의 가격 공시와 개별주택의 가격 공시로 구분한대요. 그 다음 아파트는 공동주택인 거 아시죠? 그렇죠? 근데 공동주택은 표준주택, 개별주택을 구분하지 않는다. 시험에 이제 여러 번 출제가 됐는데 어디? 아파트는 생긴 게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표준이고 개별이고 구분하지 않는데. 근데 우리 시험에서는 왜는 물어보지 않아. 왜는 물어보지 않고 구분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만 물어봐요. 그래서 어디 공동주택은 표준 개별 구분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다음. 이렇게 구분했는데, 자, 여기서 두 사람이 등장을 해요. 우리 국토교통부 장관 있죠? 국토교통부 장관을 줄여서 이제 앞으로 국장이라고 할 거예요. 누구라고요? 국장. 그 다음에 시군구청장, 이렇게. 그래서 국장하고 시군구청장으로 이렇게 구분하는데, 어디? 둘 중에 누가 월급이 많을 것 같아요? 국장이 월급이 많겠지, 당연히. 얘는 월급을 많이 주고 얘는 좀 상대적으로 적게 주거든요. 그 이유가 얘는 큰일 하니까 월급을 많이 주는 거야. 얘는 상대적으로 적은 일 하니까 월급을 조금 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뭘 잡아내야 되냐면 누가 가격을 공시를 하느냐. 다음 또 이런 말이 있어요. 가격을 공시하는데 심의를 거쳐야 돼. 심의. 왜냐하면 사실은 국토교통부 장관하고 시군구청장은 전문가가 아니거든요. 가격 알아보는 데 있어서. 그래서 전문가 집단의 심의를 거치는데 두 군데가 있어요. 하나는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라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시군구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나중에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강의할 건 아니죠. 그죠? 우린 답만 찍으면 되는 거잖아. 우리 시험이 좋아, 아주. 예, 왜 그러냐면 알아서 찍든 몰라서 찍든 감으로 찍든 찍어서 답만 맞춰주면 그냥 합격시켜주는 거니까. 그러면 앞으로 그냥 이렇게 해요. 중앙심의, 시군구심의 이렇게. 그럼 되지. 뭐 굳이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이렇게 하지 말고 어디 심의, 어디 심의? 중앙심의, 시군구심의 그렇게 해버리면 돼요. 그래서 심의를 거쳐서 이제 공시를 하는데 이 가격이 얼마인지 공시를 해요. 근데 이 가격에 대해서 사람들이 일반 국민이 불만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이의가 있으면 이의 신청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다음 이의 신청을 받았으면 그 결과에 대해서 가타부타 네 말이 맞다 틀리다라고 통지도 해줘야 되겠죠? 자 이제 이 흐름이 있는데 이제 잘 봅시다. 잘 먼저 표준하고 개별은 누가 먼저 나와야 되죠? 그래요. 표준이 큰 거예요. 표준. 단독과 공동은 누가 큰 거예요? 공동이 큰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세요. 큰 것은 큰 놈이 한다. 시작. 큰 것은 큰 놈이 한다. 여기서 큰 놈이 누구죠? 국장. 그래서 표준은 큰 거니까 국장이 하는 거예요. 국장. 공동주택도 큰 거니까 국장이에요. 다음. 표준을 알려주면 그 표준을 기준으로 시군구에 있는 개별적인 주택과 개별적인 땅값을 다 알아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개별은 큰 거, 작은 거? 작은 거죠. 작은 건 누가 해야 돼? 시군구청장이 해야 돼요. 다시 해볼게요. 그냥 해보는 거예요. 큰 것은 큰 놈이 하고 작은 것은 작은 놈이 한다. 시작. 큰 것은 큰 놈이 하고 작은 것은 작은 놈이 한다. 됐죠? 그러니까 표준 공동은 큰 거니까 누구? 국장. 개별은 작은 거니까 시군구청장. 일단 됐어요. 다음. 국장이 하는 일을 시군구 따위가 심의를 거친다는 게 말이 되겠어, 안 되겠어? 말이 안 되지. 그래서 이번엔 또 따라서 하세요. 큰 놈은 큰 데서 놀고 작은 놈은 작은 데서 논다. 시작. 큰 놈은 큰 데서 놀고 작은 놈은 작은 데서 논다. 그러면 국장은 큰 물에서 놀아야 되니까 어디 심의? 중앙. 시군구청장은 작은 놈이니까 어디 심의? 시군구 심의. 이렇게. 심의를 거쳐서 이제 가격을 공시를 하는데 다시 표준하고 개별하고 누가 먼저 나와야 되죠? 표준. 그러면 1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있죠? 연중에 가장 빠른 날을 기준으로 알려줘야 돼, 국장은. 그러면 연중 가장 빠른 날이 몇 월 며칠? 그렇죠. 그래서 국장이 하는 건 전부 다 1월 1일 기준이야. 그래서 1월 1일을 기준으로 알려주면 그를 토대로 개별적인 주택 가격과 개별적인 땅 가격을 이제 시군구청장이 알아보는데, 자, 주택은 있잖아요. 대부분 다 밀집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나마 땅 가격 알아보는 것보다 좀 더 나아. 그래서 주택 가격 알아보는 것은 4달이면 된대요. 4달. 몇 달? 4달. 4월은 며칠까지 있나요? 4월 31일까지 있나요? 30일까지 있나요? 그렇죠. 다시. 개별 공시지가는 땅이에요, 땅. 주택은 그래도 이렇게 모여 있는데 온 천지가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땅은 한 달 더 준대. 몇 월 며칠? 5월 31일까지 이렇게. 근데 사실은
우리 학계로는 숫자 가지고 장난을 치거나 그러진 않아요. 이런 데서는. 그래서 4월 30일인데 뭐 4월 31일, 5월 31일인데 5월 30일 이런 거지 같은 질문 안 나와. 그러니까 주택은 4달까지, 토지는 5달까지 이렇게 공부해도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제 공시를 한대. 그러면 이 공시된 가격에 대해서 일반 국민이 기분 나쁠 수가 있어요. 그럼 기분 나쁘면 이의신청해라 이거지. 4가지가 있어요. 누가? 누구에게? 언제까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요게 시험에 주가 되는데요. 자, 일단 한번 들어볼게요. 이 신청은 누가 할 수 있냐면요. 토지 소유자 및 점유자 및 이해관계자까지 이 신청할 수 있대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이 A 토지가 표준지인데 이 토지 소유자가 저예요. 근데 제 토지가 표준지인데 표준지 공시지가가 너무 지나치게 낮게 평가되면 나한테 문제 있을 수 있죠. 그러면 당연히 토지 소유자는 이의 신청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토지 점유자도 마찬가지. 근데 있잖아요. 토지는 움직인다, 안 움직인다? 안 움직인다. 그러면 요게 갑돌이 토지가 표준지인데 제가 그 동네에 여기 제 토지가 있어요. 그럼 저는 표준지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건 아니지만 저도 이해관계자가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동네의 표준지가 너무 지나치게 낮게 평가된 거야. 그러면 만약에 설령 우리 동네가 수용이 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까? 그럼 토지 수용할 때는 보상가가 뭐를 기준으로 해요? 표준지 공시지가 기준으로 보상가가 나와. 근데 우리 동네에 표준지가 있는데 표준지 공시지가가 너무 낮게 평가되면 나도 영향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따라서 이 신청은 토지 소유자, 점유자뿐 아니라 이해관계자도 이 신청할 수가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자, 요게 이제 중요한데 이 신청을 하는 건 따진다 이 말입니까? 왜? 내가 영어로 이야기했나요? 따지는 거죠. 그렇죠. 따질 때 있잖아요. 나를 열받게 한 사람한테 따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맞죠? 맞죠. 그러면 시험에 이런 게 나오네.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해서는 시군구청장에게 이의 신청한다. 맞아, 틀려? 틀렸죠. 표준지 공시지가 누가 있어요? 그럼 누구한테 따져야 돼? 국장한테 따져야 되겠지. 다시. 개별주택 가격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이의 신청할 수 있다. 틀렸죠. 얘는 시군구청장에 있으니까 시군구청장한테 이의 신청하는 거죠. 그래서 이의 신청은 나를 열받게 하는 놈한테 이의 신청한다. 이렇게. 다음. 이의 신청을 언제까지 할 수 있느냐. 자, 만약에 가격을 공시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가정을 한다면, 이번에 내가 우리 가족들하고 제주도 여행 가기로 해가지고 제주도 가 있는데 3일 이내에만 이의 신청 받아준다고 하면 다시 또 비행기 타고 와야 되잖아. 그러니까 충분한 시간은 주는데 우리 부동산 학계로는 60일, 90일 없어요. 최대 30일이에요, 30일. 그래서 며칠 이내? 3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하고, 이의 신청을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면 만약에 일일이 와서 개별적으로 구두로 말로 이의 신청을 하라고 한다면, 만약에 말을 저리 읽기 잘한 사람은 저는 어디 사는 누군데요, 어디 소지하는 부동산의 가격에 대해서 이런 부분이 불만이 있습니다 라고 말을 저리 읽게 할 텐데,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은 이의 신청하러 가가지고 어버버버버 해가지고 자기 의사를 정확하게 전달하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두로 하는 게 아니고 이의 신청 양식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서면에 맞게끔 이의 신청을 이렇게 한답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이제 이런 게 있는데, 그러면 어디 이의 신청을 받았으면 그래, 네 말이 맞다, 내가 그러면 다시 조정해 줄게 라고 하든지, 아니야, 네 말은 틀렸으니까 입 닥치고 있어 라고 하든지 그 결과를 통지해야 되지 않나요? 그래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똑같아요. 그래서 너도 30일 이내에 이의 신청했으면 통지도 며칠 이내? 30일 이내. 너도 서면으로 했으면 통지도 어떻게? 서면으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잘 보세요. 큰 것은 큰 놈이 하고 큰 놈은 큰 데서 놀아요. 작은 것은 작은 놈이 하고 작은 놈은 작은 데서 논대요. 큰 놈이 하는 것은 연중 가장 빠른 날 몇 월 며칠? 1월 1일. 다음. 작은 놈이 하는 것은 주택은 몇 달이면 되고 4달, 토지는 5달까지. 이의 신청 이렇게. 자,
이제 이거 물어볼 텐데 지우고 물어봐도 되겠어요? 무슨 그래, 무슨 자신감인지 모르겠는데, 뭐, 지우라고 했으니까 지워볼게요, 한번. 원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처음이네? 당황스러운데요? 어쨌든 여러분들 하라고 그랬으니까 책임져야 돼, 이제. 틀리면 던지는 거야, 이제. 자, 어디? 순서대로 안 물어봐도 됩니까? 누구? 어디 심의? 그러니까 순서대로 물어보라고 그래. 차라리 그러면 헷갈릴 것 같으면. 자, 개별 누구? 시군구죠? 어디 심의? 시군구 심의. 주택. 매도를 며칠? 그니까 자신이 없으면 순서대로 물어보라고 그랬으면 괜찮잖아. 그럼 무슨 자신감인지 모르겠. 처음 다시 해요, 그러면. 표준지 누구? 어디 심의? 중앙심의. 매도를 며칠? 1월 1일. 이거 누구? 어디 심의? 시군구. 이거 땅이야, 땅. 매도를 며칠까지? 5월 31일까지. 누구? 국장. 어디 심의? 중앙. 매도를 며칠? 1월 1일. 국장은 전부 다 1월 1일이야. 왜냐? 국장은 기준을 제시하는 거죠. 그러면 연중 가장 빠른 날을 기준으로 하거든. 그러니까 국장은 전부 다 1월 1일이에요. 다음. 개별주택. 누구? 시군구. 어디 심의? 시군구 심의. 주택. 매도 며칠? 4월 30일까지. 다음. 이신청. 누가 할 수 있느냐? 시험에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해서는 토지 소유자, 점유자만 이신청이 가능하다면 틀려요. 누구도 가능하다. 이해관계자도 가능하다. 여기서 오답이 제일 많이 나왔다고 그랬죠? 공동주택 이신청 누구? 국장. 개별주택 가격 이신청. 개별 공시지가. 표준지 공시지가. 국장. 표준주택 가격. 국장. 예, 국장. 며칠까지? 어떻게? 서면으로. 통지도 며칠 내내? 30일 내내 서면으로. 이렇게 딱 하면 돼요. 이런 방식으로 공부를 하면 이 복잡한 내용이 머릿속에 싹 들어올 거예요. 근데 막 적고 체크하고 이러지 마. 어차피 집에 가서 안 볼 거잖아. 그리고 있잖아요. 처음에 공부하면 오늘 지금 제가 너무 설명 잘해줬잖아요. 근데 일주일 있으면 다 잊어먹어요. 그게 정상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 시험 보면 이제 우리가 시험이 객관식 찍기 시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서술형이 아니고 찍기니까 이해라는 부분이 있고 암기라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시험은 암기가 훨씬 더 중요해요. 특히 우리 학교로는 암기가. 근데 이런 게 있어. A란 내용은 있잖아요. 시험에 단순하게 암기만 해가지고는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해를 해야지 살짝 응용되는 표현이 나왔을 때 맞출 수 있는 표현이 문제가 있거든요. 극히 적어요. 극히 적어. 거의 대부분은 사실은 암기만 해도 맞출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있잖아요. 별도의 수업 자료를 가지고 수업을 나중에 할 거예요. 뒤쪽에 가서. 지금 말고요. 제가 이렇게 할 거예요. 이렇게. 이게 뭐예요? 그치. 잘하네. 닥치고 암기해. 거의 대다수 내용들은 왜 그런지 안 물어봐. 그냥 닥치고 암기만 하면 돼요. 근데 이런 게 있네. 뭐였냐면 시험 문제에서는 응용이 나오질 않아. 맞나 틀리냐 딱 암기만 하면 되거든요. 근데 처음에 공부할 때는 이런 내용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암기만 시켜버리잖아요. 그러면 시험장에서 그 문장이 떠올랐을 때 기억이 잘 매치가 안 돼버릴 수가 있어. 그러니까 사실은 결론은 암기지만 지금은 만약에 지금이 11월이죠. 11월. 만약에 시험을 다음 달에 본다면 절대 이해 안 시킵니다. 시험을 1월 달에 본다면 이해시키면 안 돼요. 무조건 막 암기만 시켜야 되겠지. 근데 아직도 우리한테는 남은 시간이 많아. 11월, 12월, 1월, 2월 많아. 그러니까 있잖아요. 예. 한 6월까지는 암기가 시험에 나오더라도 왜 그런지 이해를 살짝 시켜주고 암기를 시키잖아요. 그럼 이 기억이 오래 남는 거야. 그래서 이게 가. 근데 이제 7월 달부터 이제 문제풀이 과정으로 바뀌어요. 그때부터는 달라져요, 이제. 그때부터는 있잖아요. 이해가 중심이 아니고 그때는 암기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맞춰내야 돼. 그래서 뭐 이제 이런 내용도
제가 이제 왜 그런지 중간에 이제 이해도 시키고 그랬는데 사실은 왜 그러냐는 안 물어봅니다, 시험에. 결론만 물어봐, 결론만. 그래서 단순 암기만 해도 이렇게 풀어낼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되겠는데, 근데 이제 어쨌든 지금은 11월 달, 12월 달은요, 복습 같은 자체가 전혀 의미가 없어요. 오히려 지금 열심히 공부하는 게 학계로는 독이 돼버릴 수가 있어요. 왜?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내 학습 능력 그릇이 지금 이것밖에 안 돼. 근데 거기다가 엄청나게 많은 양을 쏟아 부어버리면 오히려 나중에 뒤집박죽 헷갈려 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있잖아요. 내 그릇이 이만큼이니까 저도 딱 그 그릇에 맞게끔만 줄 거예요. 그리고 소화시키려고 하지 말고 냅두세요. 근데 이렇게 배우다가 두 달 후에는 그릇이 점점 커지거든요. 그때 차근차근 정리해서 넣어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편하게 들으시면 돼요. 어떻게? 지금도 편하죠? 편하죠. 표정이 보니까 아주 편한 것 같아요. 네. 너무 편해가지고 눈꺼풀이 내려가는 학생도 있고 막 그래. 자, 다시. 이제 어디 1페이지부터 볼까요? 자, 1페이지 이제 잠깐 볼 텐데, 부동산의 복합 개념이라는 게 나와요. 부동산의 복합 개념. 그러면, 거기 이제 큰 2번에 보니까 복합 개념이라는 용어가 있어서 잠깐 볼게요. 주상복합 건물 들어보셨죠? 주상복합 건물은 하나의 건물에 1, 2층 또는 1, 2, 3층은 뭐 상업용, 나머지는 주거용. 그래서 하나의 건물에 둘 이상의 용도 기능이 결합된 것을 우리가 주상복합 건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복합이란 것은 하나가 아니고 둘 이상의 뭔가를 갖다가 복합이란 용어를 쓰는데 용어 두 가지가 있어요. 복합 부동산이란 용어하고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복합 부동산과 복합 개념의 부동산 이 두 가지 용어가 있는데 자, 복합 부동산은 어떤 거냐면요. 우리 그 토지하고 건물은 서로 똑같은 물건이에요? 다른 물건이에요? 다른 물건이죠. 그러니까 등기부도 정말 토지 등기부하고 건물 등기부가 서로 다릅니까? 맞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토지하고 건물은 서로 다른 물건을 취급합니다. 그러니까 토지 위에 건물이 붙어 있다. 그래서 서로 다른 두 개 이상의 부동산이 결합되어 있는 상태를 복합 부동산이라고 합니다. 개념, 어쩌다가 용어만 한번 나오고 이건 전혀 중요하지 않고요. 우리한테 중요한 것은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 중요합니다. 자, 읽어보세요. 시작. 복합 개념의 부동산. 그러면 부동산의 개념을 잡는데 두 개 이상의 개념이 있나 봐요. 그래서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다라고 하는데 거기 이제 그림에 보니까 뭐라고 나왔냐면 물리적 개념이란 거 있습니까? 네. 또 경제적 개념이 있죠? 네. 또 하나 뭐 있어요? 법률적 개념이 있죠. 네.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번 시험은 여러분들은 되게 운이 좋다라고 제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왜 그러냐면요. 시험이 학계론이 보면 매년 이렇게 작년에는 기사 문제가 11문제 나왔고 좀 어려웠다. 그러면 올해는 기사 문제가 7개 나왔고 좀 수월하고 매년 이렇게 흐름이 있는데 앞전 시험이 계산 문제가 11개 나오고 약간 까칠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번에 계산 문제가 한 7개만 나올 거야. 그리고 내용도 좀 수월할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축하드린다고 이야기할게요. 미리 축하드립니다. 네. 이번에는 합격 가능성이 아주 높은 시험인데 참 그 주택관리사 시험이라고 아시죠? 주택관리사. 안다고 하세요, 분위기상. 근데 뭐 안다고 하면 뭐 확인하겠어, 뭐 하겠어. 그냥 분위기상 그러면 그러면 되지 뭐. 그죠? 그렇게 해야지, 수업은. 근데 주택관리사가 참 우리 시험은 절대평가, 상대평가 아시죠? 우리 시험 무슨 평가야? 절대평가라는 것은 옆에 사람이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나만 60점 넘으면 합격시켜주는 거거든요. 근데 주택관리사도 그랬는데 바뀌었어요, 이제. 3년 후부터는 이제 주택관리사가 상대평가를 바뀌었어요. 바뀌었지. 확정이 됐거든요. 그럼 우리 시험도 이제 언젠가는 조만간에 바뀔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기회가 주어졌을 때 합격을 해야 돼. 만약에 보세요. 여러분들 28회 시험, 이번 시험 보잖아요. 이제 준비해서. 28회 시험 때 수월했는데 떨어진 거야. 그래가지고 에이씨 하고 이를 악물고
다시 열심히 공부했는데 29회 때 엄청 어렵게 나왔어. 그러면 시험이 엄청 어렵게 나오면 노력에 상관없이 어떻게 되겠어요? 떨어질 가능성이 크지. 떨어졌어. 그 다음에는 한번 해보자 했는데 상대평가를 바뀌어버려. 그러면 자격증 못 따는 거야, 못 따는 거. 그러니까 올해가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좋은 기회니까 열심히 하세요. 그래서 올해 열심히 하면 작년보다는 합격할 수 있는 여건이 더 좋아. 그러니까 올해 열심히 하셔야 돼요. 아셨어요? 아니 뭐 내년 해보든지. 만만치 않을걸? 올해 하는 게 좋을걸? 예. 자, 그러면 이제 물리적 개념은 보니까요. 뭐냐면 옆에 뭐라고 써놨냐면 자연, 위치, 공간, 환경. 경제적 개념은 자산, 자본, 생산 요소, 소비재, 상품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다음 법률적 개념은 소유권, 기타 권리 등등을 말하는데 자, 한 3, 4년에 한 번씩 대박 문제가 하나씩 나와요. 어떤 대박 문제가 나오냐면 특히 1번 문제 부동산의 복합 개념 중 경제적 개념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번 자산, 2번 자본, 3번 생산 요소, 4번 환경. 몇 번? 그죠? 딱 그렇게만 나와. 글자도 몇 자 안 돼. 근데 이 앞전 시험에 그게 안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는 나올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미리 축하드린다니까? 미리? 예. 미리 축하드려요. 그러니까 이번 시험은 좀 수월할 것 같기 때문에 열심히 하세요. 그래서 딱 합격하고 나가셔야 돼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하나 건드려주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 거기 보니까 혹시 법률적 개념이라고 보이시죠? 그렇죠. 근데 법률적 개념에 의한 부동산 구분은 다시 두 가지로 한답니다. 어떻게 구분하냐면 협의의 부동산하고 광의의 부동산으로 이렇게 구분하는데요. 어디? 협의는 범위가 넓어요, 좁아요? 좁아. 광의는 넓죠. 넓죠. 근데 이제 협의의 부동산은 우리 민법 제99조 제1항에서 부동산을 토지 및 그 정착물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토지 및 그 정착물. 어디? 토지는 당연히 뭔지 알겠죠. 알겠죠. 그러면 제가 한번 질문해 볼 테니까 맞춰보세요. 예. 자, 법. 토지 및 그 정착물이라고 부동산을 정의하는 것은 어디에서 정의한다고요? 법에서 정의하는 거 맞죠? 그렇죠? 우리 지금 부동산의 복합 개념은 물리적 개념, 경제적 개념, 법률적 개념이 있죠. 지금 협의의 부동산, 민법에서 말하는 부동산은 무슨 개념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물리적 개념, 법률적 개념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죠? 법률적 개념에서 민법에서 말하는 협의의 부동산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어디? 민법에서 말하는 이 토지는 흙을 말할까요? 땅을 말할까요? 땅과 흙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땅에서 한 줌 집어들면 흙이고 넘은 땅이고 그런가? 그러니까 사실 지금은 이렇게 순수하잖아요. 지금 눈빛을 보니까 초롱초롱하고 맑고 깨끗하죠. 지식의 때가 전혀 묻지 않아서 그래. 그래서 지금은 이제 문제 푸는 스킬 자체가 전혀 없는데 민법에서 말하는 토지는 흙 땅이 아니에요. 필지. 소유권의 권리관계를 나타내는 필지 뭐 이런 건데 지금 뭔 말인지 모르겠죠. 그래요. 뭐 지금도 모르고 나중에도 모르고 다 모를 텐데 어쨌든 다 지금은 아직 이렇게 우리 시험이 사실은 좀 지저분한 시험이에요. 우리 중개사 시험이. 왜 그러냐면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자격 시험이 있는데 우리 보면 1차에 학계론 민법이 있고 2차에 세 과목이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미국 같은 데는 1차, 2차 없어요. 그냥 5개 과목이 있어. 근데 이번 시험 봤는데 학계론만 합격했어. 나머지 떨어졌죠. 그럼 다음부터 이거 안 봐요. 그 다음에 민법 합격하고. 이렇게 해서 언젠가 합격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전문인을 키우는 그런 시험인데 우리나라 자격시험은 떨어뜨리기 위한 시험이야. 예. 떨어뜨리기 위한 시험이니까 자꾸 막 말을 꼬아가지고 함정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쨌든 6월 달까지는 있잖아요. 기본적인 이론을 가지고 차분하게 공부를 해야 돼. 잔머리 쓰면 안 되고 장기술 쓰면 안 돼요. 그러다가 문제풀이 과정으로 가면 우리 시험의 본질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돼. 뭐냐면 이것에 대해서 설명하시오가 아니야. 요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해가지고 말도 안 되는 함정을 막 만들어내. 그래서 결국은 함정을 피해가는 훈련을 해줘야지만이 합격을 해요.
그러니까 나중에 지금이면 뭐 전혀 상관이 없는데 나중에 공부하다가 일부 학생들이 좌절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수업 시간에 설명하는 내용은 다 알아듣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하는지 그거 맞아 알아. 근데 그런 학생들은 나중에 문제풀이에도 잘 풀거든요. 통상. 근데 일부 학생은 수업 이론 내용은 잘 알아듣는데 문제만 틀리면 점수가 50점이 안 나와버려요. 왜? 너무 순수한 착한 학생이거든. 그러니까 시험이 정직하게 나오는 게 아니고 막 지저분하게 나오잖아요. 함정 막 걸어놓고. 그러니까 이론을 알아듣는데 그런 함정을 걸어놓는 문제에서 답을 찍어내는 능력이 약한 학생들이 일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학생들은 나중에 교수님 강의 설명은 다 알아듣겠는데 점수는 왜 이 모양이죠? 네, 그런 학생들이 좀 있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 시험이 특징이 그런 거예요. 특징. 뭐 그런 건 뭐 나중에 얘기하고. 다음. 이제 정착물이 이제 나중에 좀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봐야 되는데 정착물이 있잖아요. 어떤 의도나 목적을 가지고 토지 건물 등에 일시적으로 부착된 것이 아니고 토지 건물 등에 항구적으로 오랫동안 영구적으로 부착돼서 그 일부의 역할을 하는 것을 정착물이다라고 하는데 우리 강의실에도 많아요. 저 스피커 붙어 있죠. 저 스피커 원래는 동산, 움직이는 동산이었거든요. 근데 이 우리 강의실에 붙여놓고 지금 쓰고 있는데 저 스피커는 오늘 수업 끝난 다음에 철거하나요? 아닙니다. 못 쓸 때까지 아주 오랫동안 붙여놓고 쓰려고 붙여놓은 거죠. 저런 개념이 정착물이다 라고 나중에 이야기할 거예요. 다음. 이제 광의 부동산 할 텐데 자 어디 협의보다는 광의가 넓습니까? 그렇죠. 근데 당연히 어떤 관계냐면요. 요게 협의면 광의는 당연히 뭐가 포함된 상태에서 넓어야 되겠어요? 협의가 포함된 상태에서 넓은 게 광입니다. 그래서 광의 부동산은 당연히 협의 부동산에다가 우리 부동산이라면 토지 건물을 말하자는 거잖아요. 네, 부동산은 토지 건물 말해요. 근데 우리 이런 말이 있어요. 공시 방법이라는 게 있어요. 공시 방법. 공시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한테 이거 내 건데요? 라고 알리는 게 공시예요. 공시. 네. 내가 이제 아까부터 이렇게 궁금한 게 앞에 있는 학생이 시계를 차고 있는데 이 시계 봐. 들어봐. 말 잘 듣네. 이 시계는 동산이에요? 부동산이에요? 동산이죠. 그러면 내가 궁금한 게 있는데 저 시계가 누굴 걸까? 라고 궁금해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 이 학생이 시계를 지금 점유하고 있잖아요. 점유하고 있다고요. 사용하고 있는 게. 점유하고 있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인정해 주냐면 이게 얘 거니까 얘가 점유하나 보다 라고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동산의 공시 방법은 점유 사용하고 있으면 그 사람 거라고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근데 토지 건물 부동산 말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 원장님이 우리 학원은 지금 점유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학원의 소유권자는 반드시 우리 원장님이 돼야 되나? 아닐 수도 있죠. 임차자가 될 수도 있잖아. 그러면 부동산의 진짜 주인인지 아닌지 알아보려면 점유가 아니고 뭘 봐야 돼? 그렇지. 등기부를 봐야 돼. 그래서 나중에 공시법이라든지 민법 시간에 뭐라고 배울 거냐면요. 동산의 공시 방법은 점유고 부동산의 공시 방법은 등기다. 이런 소리를 배울 거예요. 나중에. 자, 그러면 부동산이 있는데 부동산은 공시 방법이 등기한다고 그랬죠? 등기란 것은 공적 장부에 내 것이요라고 이름을 써주는 건데 이런 말이 있네. 준부동산, 의제부동산이란 말이 있어요. 100명이서 마라톤을 하는데 갑돌이가 우승을 했어. 그러면 갑돌이는 우승자 맞죠? 을돌이가 2등을 했어. 을돌이는 뭐라고 불러줘요? 준우승했다라고 하죠. 그러면 2등을 한 을돌이는 우승했나요? 아니에요. 우승자는 아니죠. 근데 잘했잖아. 그래서 우승자는 아니지만 우승자의 준에서 의지해서 알아봐 주겠다. 그래서 준우승이란 말을 쓰거든요. 그러면 자동차란 물건이죠. 자동차란 물건은 민법에서 말하는 부동산에 해당돼야 안 돼. 토지 건물 아니죠. 그렇죠. 근데 자동차가 있어요. 우리 집 앞에 이 벤츠 2억짜리 자동차가 있는데 운전석에 갑돌이가 앉아있네. 그럼 갑돌이가 지금 2억짜리 벤츠 자동차를 점유하고 있는 거 맞죠? 그렇죠. 소유권자가 반드시 갑돌이라고 단정할 수 있나요? 운전기사일 수도 있잖아. 그죠? 그러면 소유권자가 갑돌인지 아닌지 알아보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렇지? 자동차 등록증에 이름이 누가 기재가 돼 있는지 알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보니까 자동차 선박 공장제든 이런 것들은 민법에서 말하는 부동산은 아닌데 공시 방법이 단순하게 점유가 아니고 부동산처럼 공적 장부에 이름을 써주는 등기 등록의 형태이기 때문에 부동산에 준해서 의제해서 취급해준다. 이를 갖다 뭐라 불러준다. 읽어보세요. 시작. 준부동산 또는 의제 부동산이다. 라고 이렇게 불러줘요. 그럼 다시. 준부동산은 협의의 부동산에 속한다. OX. 준부동산은 협의의 부동산에 속한다. 그럼 O 입을 이렇게 좀 벌리면 O 이렇게 하면 이렇게 벌려봐 이렇게. 아니지. 협의부동산은 토지 정착물이고 거기에다가 준부동산까지 포함시키는 게 광의부동산이죠. 그러니까 준부동산은 협의부동산에 속한다면 되게 안 돼. 안 되고 어디에 속한다? 광의부동산에 속한다. 그러니까 시험이 자꾸 이제 이런 게 시험 문제예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지금은 자꾸 틀리는 이유는 있죠. 여러분들이 지금은 순수하잖아. 왜 순수해요? 지식의 때가 묻지 않아서 순수해요. 그래서 그렇지만 나중에는 이제 지식의 때가 묻어가지고 막 좀 막 더러운 눈빛이 나오고 그러면 합격하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눈빛이 너무 초롱초롱해가지고 아직 멀었어요. 네. 자, 넘겨볼게요. 이제 2페이지 보니까 부동산의 특성이 나오네요. 특성. 자, 특성 중에 동그라미 2번 보니까 뭐라고 나왔냐면 본원적 특성이란 말이 있고 동그라미 3번에 인문적 특성이란 게 있는데요. 자, 좀 볼게요. 본원적 특성은 다른 말로 자연적 특성이다라고도 불러주고 인문적 특성을 다른 말로 경제적 특성이다라고도 이렇게 이제 불러주는데요. 자, 잠깐 볼게요. 본원적 특성 옆에 혹시 부동성이라고 보이세요? 굵은 글씨로 부동성이라는 게 있죠. 다음에 인문적 특성 옆에는 혹시 용도의 다양성이다 이런 표현 보이시죠? 자, 잠깐 볼게요. 부동성이란 것은 토지가 움직이지 않는다. 토지가 움직이지 않는다를 갖다가 부동성이다라고 그렇게 불러줍니다. 그러면 토지가 움직이지 않는데 이런 것은 인간이 토지를 못 움직이게끔 하니까 안 움직이는 건가요? 아니죠. 토지는 원래부터 움직이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본원이 무슨 말이냐면요. 원래부터 자연적으로 토지가 움직이지 않았다. 그걸 갖다가 본원적 또는 자연적 특성이라고 그래. 그럼 제 말 들어보세요. 자연적 또는 본원적 특성은 선천적이고 불변적이고 고정적이다. OX. 맞죠? 예, 그걸 말하는 거고. 다음. 이 빨간색 뭐라고 써놨나요? 시작. 용도의 다양성. 그래요. 토지는 있잖아요. 과수원으로 이용하다가 나무 뽑아버리고 거기다 콩을 심을 수도 있어요. 그러다가 논으로 바꿔 쓸 수도 있고 복토해가지고 택지로 이용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토지는 용도가 다양하죠. 근데 토지 스스로가 자기 용도를 다양하게 쓰나요? 아니죠. 인간이 살아가면서 인간의 필요 목적에 의해서 인간이 용도를 다양하게 쓰는 거 아닌가요? 맞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 인문이란 건 뭐냐면요. 인간이 경제활동을 통해서 인간의 필요 목적에 의해서 인간에 의해서 뭔가 나타나는 것을 인문적 현상이다 라고 그렇게 불러줍니다. 뭐니? 인문적 현상은 후천적이고 유동적이고 가변적이다. 어때요? 맞죠? 예, 그렇게. 그 중에 우리 시험에는 본원적 특성이 좀 더 중요해요. 부동성하고 제가 또 몇 개 써놨는데 뭐뭐 써놨어요? 그렇죠. 부증성, 영속성. 물론 이제 다른 것도 있어. 근데 요 세 놈이 핵심 포인트예요. 특히 요 놈. 자, 일단 부동성 토지는 움직이지 않는다. 그래서 부동산은 위치 가치다. 그런 소리 하죠. 그래서 똑같은 브랜드, 똑같은 평형이지만 지역이 위치가 다름에 따라서 부동산의 가격은 달라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시험은 거의 저지 수준으로 나오는 게 부동성에 의해서 동일 용도 부동산은 전국적으로 균질적인 가격 형성이 나타난다. OX. 균질적이라는 것은 똑같대. 맞아? No, 틀렸죠. 예.
위치가 다르면 가격이 달라지는 거죠. 예, 그런 것들이 좀 나오고요. 영속성. 토지는 파괴되지 않고 영원히 존재한다를 영속성이라고 하는데 어디? 혹시 감가상각이라는 용어 아세요? 이제 앞으로도 뒤에서 좀 배울 텐데요. 어디? 토지는 감가상각이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건물은 감가상각이 적용되나요? 그렇죠? 우리 용어 좀 한번 볼게요. 상각이 뭔 말이냐면요. 훼손된다가 상각이야. 훼손된다. 그래서 건물은 상각자산이라고 이야기해요. 상각이 뭐라고요? 훼손된대. 어디? 건물은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페인트가 벗겨지고 누수가 발생하고 벽에 금이 가고 그래서 이 물리적인 상태가 훼손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훼손됨에 따라서 가치는 커지겠어요? 작아지겠어요? 작아지겠죠. 그게 바로 감가상각이에요. 그러니까 건물은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훼손이 나타나면 훼손이 나타나는 만큼 가치가 감해진다. 그게 바로 감가상각인데 어디? 그러면 건물은 감가상각이 적용이 되나요? 맞아요. 근데 토지는 우리 지구상에 있는 토지의 물리적인 양은 절대로 그 양이 없어진다, 안 없어진다? 안 없어지겠죠? 그래서 토지는 감가상각이 적용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요놈이 우리 부동산 학계론 여기저기 오지랖이 가장 넓은 놈이 요놈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저기 뭐 곳곳에 안 끼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특성 가지고 좀 이야기할 텐데 자 볼게요. 토지의 물리적인 양은 더 이상 증가시킬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게 바로 부증성이에요. 자, 부증성이 무슨 말이다? 토지의 물리적인 양은 더 이상 증가시킬 수 없다. 그게 이제 부증성이거든요. 근데 이제 정말 잘 들어보세요. 이제 뭐 오늘 뭐 정확하게 뭔가를 이해를 하자 이건 아닌데 시험에 정말 잘 물어봐 주는 게 있어서 한번 사례를 한번 들어볼게요. A 지역이 있어요. A 지역의 총 토지 면적은 100만 제곱미터야. 여기가 A 지역이에요. A 지역. 그래서 A 지역 내에 보니까 아이고 택지도 있고 농지도 있고 임지도 이렇게 있더라고요. A 지역 내에서. 근데 택지가 얼마냐면 30만 제곱미터고 농지가 40만 제곱미터고 임지가 40만 제곱미터래요. 어디? 30 더하기 40 더하기 40은 얼마? 100. 그런데 잘못 썼구나. 네. 어쩐지 뭔가 좀 이상했어요. 여기 30이라고 이렇게 할게. 그럼 이제 100이 되는 거예요? 100이 되는 거 맞죠? 네. 근데 A 지역에 주택 수요가 증가할 수 있나요? A 지역을 정부가 혁신 도시를 지정했어. 그러면 주택 수요가 증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뭐 아파트를 지어야 되는데 땅이 한정돼 있는 거야. 그러면 A 지역에서 농지 5제곱미터를 임지 5제곱미터를 즉 합쳐서 10제곱미터를 택지로 전용해서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택지량은 이제 얼마가 되는 거야? 40. 농지는 얼마? 35. 임지 25. 어디? 또 40 더하기 25 하면 65죠. 더하기 35 하면 얼마야? 100. 무슨 말하고 싶냐면 아까도 100만 제곱미터, 지금도 100만 제곱미터죠.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A 지역의 토지의 물리적인 양은 변함이 있어, 없어? 100만 제곱미터 똑같죠. 따라서 부증성에 의해서 절대로 A 지역에서는 토지의 물리적 공급은 증가시킬 수 있다, 없다? 없죠. 근데 다시 아까 A 지역에서 택지 양이 최초에 얼마였죠? 지금 얼마예요? 그러면 용도 전환을 통해서 A 지역의 택지 공급량은 증가시킬 수 있다, 없다? 있죠. 그걸 나중에 경제적 공급이라고 하는 거예요. 경제적 공급. 그래서 부증성에 의해서 절대로 물리적인 공급은 증가시킬 수 있다, 없다? 없다. 근데 개별 용도 관점에서 용도 전환을 통해서 토지의 용도를 바꿔 쓰는 경제적 공급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시험이 아주 잘 나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요거 가지고 차근차근 다시 사례를 들어드리면서 제가 이제 갈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어떤 경우라도 A 지역의 토지의 물리적인 양은 변함이 있다, 없다? 없다. 부증성 때문에 물리적인 양은 그대로다. 그런데
그 A 지역 내에 있는 토지 용도 상호 간에 바꿔 쓰면서 용도적 공급은 가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걸 갖다 무슨 공급이라 한다? 경제적 공급이다. 그렇게 한다는 거. 네. 자, 어디? 3페이지 넘겨볼까요? 3페이지. 이제 부동산 수요 나오는데 분위기상 뭘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저는 이제 수업하면 항상 그 한 타임 하는데 50분 안 넘겨요. 그래서 50분 수업하고 무조건 10분 쉬고 항상 그렇게 하니까 거기 맞춰서 준비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분위기상 지금 뭘 해야 된다? 쉬어야 된다. 그래서 쉬었다 하겠다.